초겨울 새벽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바람이 마른 솔잎을 긁었다. 하늘은 매운 칼날처럼 얇고 발밑의 눈은 발자국마다 낮게 신음했다. 설아는 폐사에 깔린 거미줄을 걷어내며 문을 밀었다. 문짝이 반쯤 뜯겨나간 자리에 바람이 피리를 불었다. 서늘한 기운이 귓불로 파고들자 오래된 기침이 목구멍을 간지렸다. 방 안에는 푸른빛이 조금도 없었다. 벽 틈으로 스며든 겨울 햇살이 먼지를 비스듬히 비추고 그 틈 아래 무너진 불단 한가운데 고서의 반쪽이 놓여 있었다. 손에 쥐자 종이에서 금속과도 같은 싸늘한 촉감이 전해졌다. 표지엔 6글자가 칼자국처럼 새겨져 있었다. 패왕현루신법. 그 이름은 한 세대 전 강호를 뒤집어 엎은 가문의 혀끝에서만 속삭임으로 돌았던 전설이었다. 설안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피로 길을 낸다는 신법. 피가 길이 되고 길이 칼이 되며 칼이 다시 피를 부른다는 금기의 수법.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한기가 등뼈를 타고 내려가 단전에 엉기고 그 위로 뜨거운 기운이 아주 가느다랗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들숨 넷, 날숨 다섯. 호흡의 바닥이 가라앉는 지점에서 심장이 북처럼 단단히 울렸다. 손끝의 맥이 조금 빨라졌다가 다시 제 속도로 돌아왔다. 아직은 아니다. 이 신법은 한번 문턱을 넘어가면 뒤로 물러설 자리를 남기지 않는다. 패왕가의 피를 타고 흐르는 선천의 기지를 일으켜 세우는 대가로 역혈이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었다. 그때였다. 산새 소리가 한번 끊기고 바깥 눈밭에서 낮은 살갗 소리가 일었다. 어두운 물 위에 던진 작은 돌처럼 기척이 둥글게 번졌다. 설아는 몸을 낮추며 오른손을 검집에 얹었다. 발끝을 약하게 틀자 삭은 마루가 신음을 삼켰다. 바람결 하나 사이에 발끝의 각도와 무게 중심을 고쳐 세운다. 오른쪽 어깨를 반치 정도 열고 손목을 내려 어둠을 베듯 나아갈 준비. 빙설 13식의 첫 호흡을 몸에 불러넣자 입천장에 박혀있던 말라붙은 피맛이 아주 희미하게 돌아왔다. 문턱이 부서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낡은 문지방 위로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드리워졌고 곧이어 작은 팽이처럼 잘린 빛이 방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가면을 눌러 쓴 남자. 상인의 차림새였으나 발목의 각도가 그 말을 지원했다. 낮고 느린 발목, 엄지와 검지의 간격이 스치는 순간의 떨림. 탄지를 쏘는 습관이 몸에 붙은 자. 남자의 오른손이 빈 허공을 한번 그었다. 희박한 기류가 종이처럼 말려들어와 방 안의 먼지를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설안의 목덜미에 닭살이 돋았다. 장풍의 모서리가 급하게 꺾이는 순간 모여든 먼지가 칼끝처럼 반짝였다. 패왕가에 남은 불씨가 저기 있나? 가면 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건조한 목소리는 대개 그 사막을 건너온 사람의 것이었다.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왼발을 3분의 1 보전으로 찍고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 반보 미끄러지듯 비켰다. 어깨가 열리고 손목이 낮아진다. 빙설 13식 첫 초식 서한. 눈보라 속에 숨을 길게 풀어버리듯 힘을 빼고 나아간다. 남자의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 깡 하고 얇은 쇳소리가 공기를 울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탄지가 3번 겹쳐 날아왔다. 첫 장심, 둘 어깨, 셋 목을 대. 설아는 손목의 각을 한치 바꾸며 허공을 비워내었다. 비워낸 자리로 눈송이들이 쓸려들어와 흩어졌다. 공기의 회전이 반시계로 도는 것을 본다. 팔꿈치가 아니라 어깨에서 힘이 뽑혀 나온다는 것을 느낀다. 그 힘의 뿌리가 낮다는 사실이 곧 약점이었다. 그는 검을 반뼘만 뽑아 올렸다. 금속이 겨울의 혀로 혀끝을 내미는 찰나 투명한 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검끝이 보이지 않는 기류의 목덜미를 누르자 탄지가 탁하게 부서졌다. 남자의 눈빛이 가면의 구멍 안쪽에서 매섭게 흔들렸다. 내가 아이로 도망쳤을 때 내 눈에 든 건 하나였지. 피가 추운 아이. 그 피가 이제 불을 얻었나 보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이 나왔다. 손바닥이 아니라 팔꿈치에서 밀어올린 장. 장과 장이 스치는 자리에 얇은 성에가 맺혔다가 금세 갈라졌다. 바닥에 먼지가 원형으로 부풀어 올랐다 내려앉았다. 설아는 그 원의 가장자리로 몸을 비켜 비어있는 공백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던졌다. 그림자 속에 몸을 싣는다는 감각, 그 감각이 몸을 살렸다. 남자가 몸을 후려치듯 덮쳐오자
설아는 손목을 꺾어 검집으로 그 손목을 받아냈다. 뼈가 맞부딪히는 물은 소리가 짧게, 아주 짧게 났다. 남자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뒤로 젖혀지는 그 한틈, 설아는 왼발의 발가락으로 바닥을 쓸어 안쪽으로 돌렸다. 빙설십 삼식 쇠안. 냉기가 물렁한 부위를 꽁꽁 얼려붙인 뒤 제 무게로 바닥에 내려치는 듯한 힘의 사용법. 남자의 숨이 거칠어졌다. 가면 틈으로 나온 백김이 어둠 속에서 퍼졌다. 그는 허리를 낮추며 뒤로 주춤 물러섰다. 발목이 낮아지고 턱이 들어간다. 그 낮춘 자세에서 그는 목을 앞으로 빼며 속삭였다. 재미있군. 불이 없는 칼이 이 정도면. 불을 얹으면 얼마나 탈까. 불은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지. 그래서 피가 필요하지. 남자가 어깨를 흘리며 문 밖으로 깔끔하게 사라졌다. 동선에 군더더기가 없다. 한 번 붙으면 오래 끓지 않는 습성. 설아는 그가 사라진 문 밖으로 한동안 시선을 보냈다. 바람 속에 남자의 채취가 빠르게 지워지고 대신 기름 냄새가 아주 옅게 올라왔다. 어딘가에 초가 아닌 다른 불이 붙어 있다는 신호. 누군가 일부러 냄새로 길을 묻어두었을 수도 있었다. 설아는 검을 집어넣고 숨을 낮췄다. 패왕 혈로신법의 글줄을 다시 머릿속에서 더듬었다. 차와 열, 피와 기. 그 둘을 교차시키는 리듬. 들숨 넷, 멈춤 둘, 날숨 넷, 멈춤 하나. 단전의 바닥이 떨리는 지점까지 내려간 뒤 심장의 윗면을 손바닥으로 눌러주는 듯한 상상. 상상이 제대로 먹히면 손끝이 먼저 반응한다. 손톱 밑이 저릿할 때까지. 손끝이 아주 가볍게 떨렸다. 떨림은 길지 않았다. 몸은 기억을 꺼내 보여주되 바로 덮어버렸다. 설아는 씁쓸하게 입술을 다졌다. 서두르면 혈이 눈으로 거꾸로 치솟아 터질 수도 있다. 오늘은 문턱에서 물러나야 했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섰다. 눈은 낮게 오래 내렸다. 산길이 눅눅하게 젖어 윤기가 돌았다. 바람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설아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회사를 떠나는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어쩌면 도망치는 이의 발은 늘 조금 가볍다. 하지만 도망은 오래가지 못한다. 산등성이를 돌아 들녘이 열리자 어둠의 주머니 속에서 낮은 말울음이 났다. 말 한 필 주인 없이 서 있었다. 안장에 달린 작은 매화 모양 장식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음방울처럼 났다. 매화. 설아는 낮게 숨을 들이켰다. 살수의 품에서 나온 죽간의 문양과 같은 모양. 누군가가 그를 유인하고 있다. 혹은 감시하고 있다. 그는 말의 목을 쓰다듬고 안장에 올라탔다. 말은 낯선 손길을 크게 거부하지 않았다. 산 아래 작은 주점집의 등불이 바람 속에서 깜빡였다. 더 이상 억지로 피할 이유가 없었다. 설아는 고삐를 가볍게 차며 말을 움직였다. 주저만 마당에 발굽이 자갈을 밟는 소리가 고요를 깼다. 문을 열자 온기와 소리가 동시에 쏟아져 나와 그의 어깨를 덮었다. 두어 명의 나그네가 낮은 목소리로 화투짝을 섞는 소리, 주모가 술잔을 늘어놓는 소리, 벽난로 장작이 튀는 소리. 모든 소리가 둥글게 섞여 마음의 각을 잠시 누그러뜨렸다. 설아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빛이 유리에 부딪혀 고요히 부서졌다. 주모가 뜨거운 차를 내왔다. 잔 위로 오르는 김이 투명한 꽃을 피우듯 흩어지다 문득 접혔다. 누군가 문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눈발을 어깨에 얹은 사람. 모피깃 사이로 새하얀 목선이 잠깐 드러났다 사라졌다. 검집에는 작은 매화 장식이 달려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그 매화가 빛을 갈라 앓는 소리를 냈다. 얼굴을 굳이 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움직임이 바람과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녀가 들어섰다. 눈동자는 물풀의 빛을 띄었고 눈매는 등불을 2개씩 박아들였다. 연초.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존재는 먼저 이름을 앞섰다. 그녀는 설안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주모가 별말 없이 따뜻한 차를 또 한 잔 내려놓았다. 찻잔과 찻잔 사이에서 아주 얇은 김이 손가락 2마디만큼의 다리를 놓았다가 끊어졌다. 설아는 그 다리가 끊어지는 순간 그녀의 손목에 떠오른 가는 힘줄을 보았다. 손목의 힘줄이 차게 솟았다 내려간 뒤 아주 천천히 온기가 도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호흡은 셋에 들고 넷에 내리는 리듬이었다. 연형검을 쓰는 자들의 습관.
호흡이 잔상을 만든다. 낯선 눈이 창밖에서 2번 멈췄지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먼지를 일으키지 않았다. 눈이 그친 곳에 길이 생기더군. 설한이 잔을 들어 올렸다. 길을 묻는 분의 손끝이 조금 떨리더군요. 추워서, 피가 뜨거워서. 짧은 대화가 서로의 그림자를 얇게 덧칠했다. 말들이 엇갈릴수록 사이는 가까워지고 가까워질수록 말의 폭은 줄었다. 그녀는 잔을 천천히 돌렸다. 잔 밑동이 나무 탁자에 매끈한 원을 그렸다. 그 원은 방금 전 폐사의 바닥에서 먼지가 부풀어 올랐다 내려앉던 그 원과 닮아 있었다. 살수 하나가 눈밭에 쓰러졌지요. 눈이 베었을 뿐이요. 눈은 누군가가 베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쉽게 베이지 않아요. 그녀의 눈매가 아주 조금 웃었다. 설아는 그 웃음의 가장자리에 아주 미세한 피곤이 얹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누구의 허락이요? 겨울의 허락. 그녀가 대답하는 사이 문 밖에서 쇳소리가 아주 얇게 찢어졌다. 창끝이 문살을 스치며 들어오는 소리였다. 설안의 오른손이 먼저 반응했다. 팔꿈치를 접어 몸을 틀어 들어오는 기류의 목을 따라 검집으로 받았다. 툭 하고 맥이 꺾였다. 그녀도 동시에 움직였다. 검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검의 그림자가 먼저 바닥에 떨어졌다. 그림자는 3개였다. 앞의 것은 허상, 뒤의 것은 또 다른 허상, 가운데의 얇은 그림자만이 진짜였다. 정면으로 달려든 자의 발등이 가볍게 미끄러지는 순간 그녀의 그림자가 그 발등을 밟았다. 짧은 신음이 바닥으로 흘렀다. 소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저만의 등불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을 때 바닥엔 부서진 장작 하나와 넘어진 탁자 하나만 남았다. 주모가 혀를 차며 조용히 조각을 주워 담았다.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누구도 크게 죽지 않았다. 그러나 죽지 않은 것과 끝난 것은 다르다. 그림자는 대개 2번째로 온다. 그녀는 검끝에 피를 한 번 털었다. 피는 등불 아래서 짙은 와인의 색을 띄었다가 곧 검은색으로 식었다. 그녀는 검을 집어넣고 설안의 맞은편으로 돌아와 앉았다. 더 내려오기 전에 떠납시다. 눈이 사납소. 눈이 사나워야 흔적이 감춰집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피깃이 그녀의 턱을 스치며 올라갔다. 턱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모피의 끝이 설안의 눈에 오래 남았다. 그 순간 그는 이해했다. 눈이 사나우면 피의 온도는 들키지 않는다. 들키지 않아야 살아남는다. 설아는 계산을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나서자 바람이 2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스쳤다. 바람이 그녀의 입술을 먼저 때리고 그 다음 자신의 볼을 스칠 때까지 대략 2걸음. 그 2걸음 사이에 설안의 가슴이 2번 뛰었다. 바람의 냄새가 바뀌는 지점. 눈과 재와 피가 섞인 냄새가 아주 낮게 바닥을 기어갔다. 그가 말고삐를 잡으려 할 때 그녀가 먼저 고삐를 쥐었다. 우연이 반복되면 인연이라고 부르지요. 강호는 우연을 오래 두지 않소. 그래서 서두르지 말자는 겁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등불이 2개 박혔다가 바람이 1개를 꺼뜨렸다. 남은 1개가 흔들리며 길을 비쳤다. 그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어느 피로 물들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설아는 고개만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합의처럼 보였다면 그것도 인연의 일부일 것이다. 밤은 깊어가고 주점의 등불은 바람에 흔들렸다. 연초는 말없이 앉아 있었으나 그녀의 시선은 끊임없이 창밖 어둠을 훑고 있었다. 설아는 그 눈빛에서 단련된 무인의 경계를 읽었다. 단순한 명문가 규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해졌다. 잠시 후 다시 한 무리의 발자국이 다가왔다. 이번엔 숫자가 많았다. 칼집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서슬 퍼렇게 번졌다.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반쯤 뽑았다. 연초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을 움켜쥐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5명의 사내가 들이닥쳤다. 눈발이 함께 밀려들어와 바닥을 적셨다. 가장 앞선 자는 창을 들었고 둘은 칼, 나머지는 쇠몽둥이를 들었다. 한순간 주점의 온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패왕가의 후예. 여기 있었군. 선두가 칼끝으로 설안을 가리켰다. 내 놈의 목을 가져가라 명을 받았다. 설안은 말없이 앞으로 걸었다. 눈빛이 낮게 깔리고 검끝에 차가운 숨이 얼어붙었다.
순간 발끝이 바닥을 찍자 눈이 터져나가며 흩날렸다. 빙설 13식의 네 번째 초식 빙연. 검이 허공을 스치자 눈발이 얇은 장막을 이루었다. 첫 공격은 창이었다. 직선의 기세로 파고들었으나 설안의 검이 반보 비켜섰다. 검끝이 창날을 스치며 얼음 같은 진동을 퍼뜨렸다. 창은 꺾였고 상대의 손목이 굳어졌다. 설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발끝을 밀어내며 옆구리를 베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첫 번째 사내가 무너졌다. 동시에 양옆에서 칼이 덮쳐왔다. 연초가 움직였다. 그녀의 검은 잔상으로 셋이 겹쳐져 보였다. 앞선 그림자에 두 사내의 시선이 붙잡히는 순간 진짜 검은 뒤에서 파고 들어왔다. 피가 허공에 흩어졌고 사내 둘이 동시에 나가떨어졌다. 남은 둘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퇴로는 없었다. 쇠몽둥이가 허공을 갈랐다. 설아는 몸을 낮추어 피해낸 뒤 허공을 찌르는 듯 검을 뻗었다. 손목이 끊어지듯 꺾이며 몽둥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마지막 한 명은 겁에 질려 주춤 물러섰다. 연초의 검끝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다. 돌아가서 전해라. 패왕의 피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눈동자에는 묘한 빛이 스쳤다.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주저만은 다시 고요해졌다. 바람 소리와 등불에 타는 소리만이 남았다. 설아는 천천히 검을 거두며 연초를 바라봤다. 서로 말은 없었으나 싸움 속에서 이미 깊은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불과 한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엔 서로의 삶이 걸린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때 설아는 깨달았다. 그녀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강호는 결코 우연을 오래 두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시작이었다. 눈보라가 잦아든 새벽녘 주전박 들판은 검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설아는 고삐를 쥔 채 말 위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연초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하얀 성자가 스쳐 지나갔다. 이 밤의 습격 우연은 아니겠지요. 연초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분명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패왕가의 이름이 아직도 저들의 가슴에 불씨로 남은 게지. 설아는 짧게 대답했다. 숨결이 입술 사이에서 얼어붙으며 작게 흩어졌다. 두 사람은 산등성이 넘어 폐허로 향했다. 설아는 이 자리에서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패왕 혈루신법, 그 절반뿐인 고서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음을 뜻했다. 폐사안은 이미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자취를 정리한 듯 쓰러진 살수들의 흔적은 사라지고 대신 바닥에는 매화꽃 모양의 흑색 분말만이 남아있었다. 연초가 그것을 손끝에 찍어 올렸다. 차갑고 점성이 없는 가루. 매화문.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설안의 눈매가 번뜩였다. 살수의 주인이 그쪽이란 말인가? 확정은 못해도 적어도 흔적은 분명합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가벼운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정답. 두 사람이 돌아보기도 전에 눈길 위에 흰 옷이 번졌다. 은백색 장삼 머리칼을 반쯤 묶고 얼굴은 고운 비단처럼 매끄럽다. 미소를 짓는 순간 눈발이 그 웃음을 더 빛나게 했다. 매화문 소주 매원. 연초가 검을 움켜쥐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펼쳤다. 그 손에서 눈송이들이 흩날리듯 사라졌다. 손바닥에는 붉은 각인이 빛나고 있었다. 매설장의 얘기. 패왕가의 후예예요. 내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직접 보고 싶었다. 설아는 발걸음을 옮기며 검을 반쯤 뽑았다. 발끝이 눈을 짓밟는 소리가 뼈마디처럼 울렸다. 너 또한 날 찾을 이유가 있겠지. 있다. 강호는 언제나 새로운 왕을 갈망하니까. 하지만 매원의 눈동자가 설안을 스쳤다. 그 자리에 오르려면 나를 먼저 넘어서야 한다. 두 사람 사이에 바람이 고여들었다. 눈보라가 그 틈에서 소용돌이쳤다. 첫 교합은 짧았다. 매원의 손끝에서 터져나온 장풍은 허공을 구부리며 설안의 어깨를 후려쳤다. 설안은 검을 가로세워 충격을 받아냈다. 두 발자국이 눈 위를 갈라내며 미끄러졌다. 뼈 속까지 울리는 충격이었으나 눈매는 흔들리지 않았다. 빙설 13식 서한. 설안의 검끝이 허공을 베었다. 눈송이가 폭발하듯 흩어졌다. 매원의 옷자락이 찢어졌지만
그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좋아. 하지만 아직 불이 없군. 연초가 곁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설한 공자 주의하세요. 매설장은 눈을 덮은 뒤 뿌리를 파고듭니다. 그 경고가 끝나기도 전 발밑에서 눈이 솟구치듯 터졌다. 매원의 장풍이 땅을 타고 올라온 것이다. 설아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회피했지만 허공에서 회전하는 기류가 옆구리를 스쳤다. 피가 한 줄기 흩날렸다. 설안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단전에서 한기와 열기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패왕현로신법의 문장이 머릿속에서 불길처럼 번졌다. 피와 기를 맞부딪혀라. 차와 열을 교차시켜 심장을 북처럼 울려라. 숨이 거칠게 몰아치고 심장의 박동이 귀에 쿵쿵 울려왔다. 손끝에 뜨거운 떨림이 일었다. 그 떨림이 검끝으로 스며들자 붉은 선 하나가 허공에 새겨졌다. 매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 드디어 보여주는군. 설아는 짧게 내뱉었다. 피의 길은 내 길이다. 붉은 검광이 눈발을 갈라내며 솟구쳤다. 순간 허공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매원조차 몸을 비틀며 물러섰다. 눈 위에 붉은 자국이 한 줄기 남았다. 패왕현로신법, 척각성. 매원은 웃으며 뒤로 물러났다. 흥미롭군.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내 불이 더 커졌을 때 다시 보자. 그는 바람에 녹아들 듯 사라졌다. 남은 것은 매화 향기와 바닥에 찍힌 붉은 혈흔뿐. 연초가 다급히 설안의 옆구리를 붙잡았다. 피가 손바닥에 번졌다. 무리했군요. 이 신법, 당신의 몸을 삼킬 수도 있습니다. 설안은 희미하게 웃었다. 삼키기 전에 내가 먼저 삼킨다. 눈발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묘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의 여운이 아니었다. 어쩌면 강호의 폭풍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게 된 운명의 불씨일지도 모른다.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갈 즈음 눈발은 잦아들고 하늘은 쇠빛으로 굳어 있었다. 연초는 설안의 상처를 간단히 지혈한 뒤 얇은 붕대로 감았다. 그녀의 손끝은 빠르고 정밀했다. 바늘을 쓰지 않아도 피 멎는 자리를 곧장 찾아 눌렀다. 설아는 짧게 숨을 고르며 물었다. 매화문이 확실한가? 흔적만으론 섣불러요. 하지만 매원은 거짓말을 즐기지 않죠. 감춘다면 침묵으로 감춰요. 연초는 말고삐를 잡아 끌며 걸었다. 산길 아래로 가느다란 연기 기둥이 오르고 있었다. 겨울 저녁의 밤냄새가 바람에 섞였다. 우선 장터로 내려갑시다. 정보가 모이는 곳은 늘 소란스럽고 소란은 진실을 흘려보내요. 장터는 겨울답게 검소했다. 거친 해조와 말린 무 얇은 포목이 천막에 매달려 흔들렸다. 포졸 둘이 껄쩍지근한 눈초리로 사람들을 훑고 지나갔다. 연초는 노점과 노점 사이의 그늘만 골라 움직였다. 설아는 그녀의 보폭을 따라가며 군중 사이의 흐름을 살폈다. 한 걸음마다 발끝, 발 뒤꿈치, 무게중심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 주막 뒤켠 순내가 베인 창고를 지나자 드문드문 등불이 박힌 골목이 나왔다. 골목 끝 장독대 옆에서 장애라는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 표행길에서 설안의 목을 2번 살려준 정복군. 얼핏 보면 흑빛 눈매의 장돌뱅이, 속은 냉정하게 무게를 재는 저울. 오랜만이네, 설공자. 장애는 낮은 휘파람을 섞어 말했다. 패왕가의 피가 강호로 돌아왔다더니 소문이 빠르군. 소문은 내 장사 미천이겠지. 설안이 건조하게 받자 장애가 웃었다. 본론으로 가지. 매화문이 이 고을에서 뭘 하는지 귀가 다 가져왔지. 그는 손가락 2개를 포개며 등불 쪽으로 꺾었다. 이틀 전 성박 창고에 낯선 마차가 드나들었어. 바퀴는 황무지용, 흔적엔 소금과 말기름 냄새. 북로에서 넘어온 물건이지. 그 안에서 내린 자들 허리엔 매화비녀. 남정네가 매화비녀를? 수행표시야. 표적은? 교관을 가장한 자가 관영병장기 보급소 장부를 뒤졌지. 관에서 흘러나온 검과 창을 시장에 되팔아 무림세가로 스며들게 하는 징검다리. 수모는 비노객주라는 상단에서 맡았고. 연초가 눈썹을 모았다. 비노객주면 사파와 문파 양쪽을 잇는 회색지대. 매화문이 굳이 거길 쓸 이유. 장애는 어깨를 으쓱했다. 큰 그림을 그리려면 색을 섞어야지. 그리고 그는 설안을 잠깐 훑었다.
배우의 그림자는 내가 찾는 그 옛 주인하고도 맞닿아 있을지 모르지. 설한의 눈이 가늘어졌다. 옛 주인 스승. 진어자. 설한을 거두어주고 검의 첫 숨을 가르쳐준 사람. 패왕과 잠부를 감싸듯 안아준 손길. 그 손이 불씨를 끄기 위해 덮쳐왔을지도 모르는 의욕. 혀끝에 씁쓸한 쇳맛이 돌았다. 장애, 그 창고로 안내해라. 성박 창고는 제 방 아래 숨어 있었다. 강바람이 낮게 울고 얼음막이 다리 기둥에 부딪혀 떨렸다. 창고 문은 겉보기엔 폐쇄돼 있었으나 횡목 아래쪽에 지늘기 말라붙은 얇은 틈이 있었다. 누군가 최근 드나든 흔적. 설아는 몸을 낮추며 문살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거칠게 긁힌 나무결 사이에 미세한 가루가 박혀 있었다. 연초가 그것을 핀으로 긁어내며 코끝으로 가져갔다. 제독분말. 독이 아니라 냄새를 덮는 가루예요. 흔적 지우기에 능한 자들. 연초가 짧게 속삭이는 사이 설아는 반보 후퇴에 호흡을 낮췄다. 들숨 넷, 멈춤 둘, 날숨 넷. 심장의 윗면이 미세하게 두드려졌다. 눈앞의 어둠이 구조로 바뀌었다. 문 안쪽 기류의 흐름, 발자국의 어긋남, 왼편 벽의 눅눅함. 벽 뒤로 작은 공간이 숨어있다는 촉감. 장애가 껄끄럽게 웃었다. 역시 눈이야. 난 귀고. 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가 폐속을 긁었다. 기름과 쇳내, 나무 껍질과 마른 피의 냄새가 뒤엉켰다. 바닥엔 발자국이 얽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걸음의 리듬이 일정하지 않았다. 경공을 쓰지 않는 훈련된 보법. 군보. 광군 혹은 군교. 연초가 장부와 꾸러미를 하나씩 뒤졌다. 꾸러미 속엔 창날 두 자루와 검신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모두 관의 화인. 장부 모서리는 불로 살짝 그을렸다. 글자 몇 줄만 남았다. 폐불에 그을려 지워짐. 설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허무의 허, 헛된 허. 진어자에서 허를 떼면 그 글자였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강호에서 우연은 오래 남지 않는다. 뒤. 연초의 속삭임이 칼날처럼 얇게 왔다. 설아는 생각을 걷어내고 몸을 틀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두 개가 미끄러져 나왔다. 하나는 창, 하나는 쌍도. 발소리는 끝까지 감춰졌으나 공기는 숨을 숨기지 못한다. 창끝이 먼저 공기에 목을 쳤다. 설아는 허리를 낮추어 창의 선을 비껴 칼집으로 손목을 받아 올렸다. 뼈가 맞부딪히며 짧은 울림. 동시에 쌍도가 낙엽처럼 떨어지는 궤적으로 연초를 베어들었다. 연초의 검이 먼저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림자 둘은 비늘처럼 겹쳤고 세 번째 얇은 선이 쌍도의 손목 힘줄을 스쳤다. 짧은 신음. 그녀는 한치도 과장하지 않고 발을 모았다. 무리하지 않는 검, 무리하지 않는 호흡. 설아는 창대를 낚아채어 어깨너머로 돌리고 남자의 무게를 이용해 벽에 내리붙였다. 벽이 낮게 울렸다. 숨이 한 번에 꺼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추어 서로의 호흡을 들었다. 들숨 셋, 날숨 넷. 리듬이 맞아떨어졌다. 순간 바깥에서 소가 끄는 수레 소리와 함께 등불이 스며들었다. 누군가가 창고로 들어오고 있었다. 설아는 연초를 향해 고개를 낮게 젓고 장애를 손짓으로 밀어냈다. 그림자 속에 몸을 섞는 동작이 마치 오래된 합처럼 자연스러웠다. 들어온 자는 2명. 앞선 이는 관복을 입었고 뒤는 상단의 하급 사원 차림이었다. 관복의 칼자루에 매와 비녀가 꽂혀 있었다. 관의 살림을 쓰는 무림의 손 연초가 눈빛으로 이름을 지었다. 장부는? 관복이 낮게 물었다. 불태웠습니다. 다만 비노 쪽에 한 줄이 남았을지도. 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 줄은 남겨.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낚싯줄이 되겠지. 그 말끝에 설한의 등줄기를 차갑게 하는 감각이 스쳤다.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장부의 잔재에 적힌 그 허의 글자, 그 낚싯줄의 끝엔 진어자의 그림자가 매달려 있는 것만 같았다. 연초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서두르지 말라는 뜻. 설아는 대답 대신 오른손을 쥐었다 폈다. 손바닥에 작은 돌기 같은 감각이 만져졌다. 창고 들어오기 전 겨울 강둑에서 주워 주머니에 넣어둔 유목 조각. 표면에 칼끝으로 얇게 새긴 글자 하나. 어린 날 스승에게 배운 첫 훈련. 자기 이름을 검처럼 쓴다. 그는 돌기를 주머니에 깊이 밀어 넣었다.
지금은 이름보다 그림자가 더 길어야 했다. 수레가 돌아나가고 등불이 멀어졌다. 장애가 어둠 속에서 먼저 숨을 내쉬었다. 저놈들 광군 가죽을 뒤집어 쓴 산도적들이야. 비누가 붙었으면 뒤엔 더 큰 물이 있어. 큰 물. 연초가 물었다. 장애는 눈꼬리를 기울였다. 강을 건너온 물. 제국 쪽 자본 냄새도 나. 가마 기름 모래를 이긴 유리, 표식 없는 은전. 한데 모인다는 건 누군가 통합해서 쓰고 있다는 뜻. 연초가 설안을 보았다. 다음 발걸음은 비누객주. 설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비누의 방주를 잡아 흔들면 윗물이 튈 거다. 비누객주의 외관은 허름했다. 허름한 곳이 가장 비싼 거래를 올린다. 안으로 들자 차양 대신 기름종이 냄새가 났다. 장부가 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서류가 씻겨나가는 곳. 카운터 뒤에 앉은 여자가 눈을 치켜들었다. 붉은 주단 저고리, 손끝엔 먹이 묻어 있었다. 글을 쓰던 손. 객은 무얼 찾소.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설안이 대꾸했다. 관에 화인이 찍힌 검신 하나. 순간 여자의 미간에 얇은 주름이 잡혔다. 곧 풀렸다. 잘못 온 듯하오. 우린 빈손으로 받지도 빈손으로 보내지도 않소. 연초가 한 발 나서며 말했다. 우린 빈손이 아니오. 그녀는 손을 들어 보였다. 매화문 장부에서 뜯어온 끄트머리, 그을린 가장자리. 여자의 눈동자가 반사적으로 붙잡혔다. 그 찰나의 탐침. 여자의 손이 책상 아래를 더듬었다. 탁 나무판이 눌리는 소리. 바닥이 틀렸다. 설아는 연초의 소매를 잡아 끌며 오른쪽으로 몸을 묻었다. 동시에 천장에서 쇳줄이 우수수 떨어졌다. 방은 덧치였다. 사방에서 열쇠 구멍만 한 틈으로 화살촉이 밀려나왔다. 공기마저 사각형으로 잘리는 듯했다. 고개 응대가 거칠군. 설안이 낮게 웃으며 발끝을 틀었다. 경신보. 벽과 벽 사이의 빗금 같은 동선. 화살촉이 옷자락만 베고 지나갔다. 연초는 등불을 첨벙 꺼뜨렸다. 어둠이 내려앉자 그녀의 검이 먼저 공기를 가르며 길을 그렸다. 잔상셋. 첫 잔상이 쇳줄의 매듭을 끊고 두 번째 잔상이 화살구멍을 틀어막았다. 세 번째 잔상이 책상 아래를 찔렀다. 탁 숨막힌 신음. 여자의 손이 느슨해졌다. 문전의 발자국이 몰려왔다. 문짝이 깨지며 산에 넷이 들이닥쳤다. 설안의 검은 아직 반뼘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검집으로 먼저 한 놈의 턱을 들어 올렸고 돌아오는 반동으로 옆구리에 비스듬히 박았다.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느낌. 두 번째 놈의 칼끝이 빛을 뿜으며 파고들었다. 설안이 반보백했으나 피할 수 없게 궤적이 바뀌었다.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칼을 밀었다. 바람이 뒤틀렸다. 창의 궤적이 인간의 관절로는 나오기 어려운 각도로 굽었다. 설안은 즉시 알아보았다. 허를 파는 장법. 허무팔식. 심장이 한번 쿵 하고 울렸다. 어린 날의 장내 해질녘 햇빛. 백발의 스승이 손바닥으로 허공을 짚어 보이며 말하던 음성. 허를 짚으면 실이 따라온다. 허를 비우면 실이 너를 따른다. 지금 누군가 그 허를 이용하고 있었다. 멈춰. 설안이 외쳤다기보다 내질렀다. 소리는 칼이었다. 적의 동작이 반숨 느려졌다. 그 틈에 설안은 발 뒤꿈치를 틀며 빙설십 3식, 5식 빙연 공기의 목을 베듯 옆으로 흘렀다. 칼날이 허공을 긁고 지나가 바닥에 탁 박혔다. 그 충격이 적의 팔꿈치를 뒤로 꺾었다. 비명이 짧았다. 연초가 책상 위로 올라섰다. 등불이 꺼진 방 안 그녀의 검빛은 돌처럼 무채색이었으나 움직임은 더 또렷했다. 검끝이 공기의 살을 찾듯 움직였고 방 안의 사방에서 뻣뻣한 숨소리가 하나 둘 끊어졌다. 그녀는 과장 없이 필요한 만큼만 베었다. 잠시 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여자는 손목에 묶인 채 바닥에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설안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뽑아들었다. 얇은 견지, 봉투 끝엔 매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봉투를 터니 은전 새잎과 극히 작은 죽간 조각 하나가 또르르 굴렀다. 조각엔 글자 2개. 빈혈. 연초가 먼저 읽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획이 하나 더 있어. 빈이 아니라 빈. 그는 손끝으로 조각을 더듬었다.
문물을 겸한 피, 혹은 사람 이름의 절반. 빈 연초가 낮게 반복했다가 눈을 들었다. 빈천이 아니라 비노. 그리고 혈은 혈맥일 수도 있죠. 비노의 방주 이름이 빈무였지. 장애가 기어들어왔다. 전투 끝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강북에서 올라온 장사꾼 왕 빈무. 하지만 요즘은 이름을 바꿔 진무라 불린다는 소문. 진. 설아는 스스로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진어자의 진, 허무의 허. 진과 허. 강호의 오래된 수수께끼처럼 얽혀있는 두 글자. 우연일까 덧일까? 가자. 설아는 봉투와 죽간 조각을 품에 넣었다. 비노의 심장부로. 오늘 밤은 무리예요. 연초의 목소리가 조용히 막았다. 몸은 무기를 기억하지만 피는 다 말라있지 않아요. 그녀의 시선이 그의 옆구리 붕대를 스쳤다. 붕대 안쪽의 열기가 얇게 번졌다. 설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한 발짝 다가서자 눈발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차가운 공기와 가까운 호흡의 온도. 그 대조가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럼 어딜? 장애가 물었다. 책. 연초가 답했다. 가짜 장부는 불에 태우기 쉽고 진짜 비기는 종이보다 딱딱한 곳에 숨줘 돌, 나무 혹은 뼈. 장애가 눈살을 찌푸렸다. 연초는 등불 없는 방을 가로질러 벽장으로 갔다. 벽장 안쪽 판자 하나가 다른 나무와 결이 미묘하게 달랐다. 그녀가 비녀를 밀어넣자 판자가 툭 튀어나왔다. 그 안에 흑갈색의 얇은 판이 숨겨져 있었다. 동물의 견갑골을 가공한 비골문. 작은 칼자국들이 촘촘했다. 설아는 그것을 들어 빛으로 비추었다. 불빛이 없으니 빛 대신 손끝으로 읽었다. 칼끝의 깊이, 극기의 방향, 틀린 획 사이 빈 공간. 어린 시절 스승의 장막 아래서 배운 비서 해독법이 손을 움직이게 했다. 글자는 단순했다. 비노 동창 환적. 분기 매화오도. 진명. 누군가의 본명 혹은 진짜 이름을 뜻하는 암호. 비노와 매화문이 동창동 쪽 창고에서 물건을 바꿔 싣고 5길로 흩어보내며 그 정점엔 진명이 있다. 그 진명이 사람이라면 연초가 입을 열었다. 잡으면 끝이 보이겠지. 설안이 뒤를 이었다. 바로 그때 먼 쪽 골목에서 짧은 호각 소리가 울렸다. 매서운 바람과 함께 짐승 같은 기척이 달려왔다. 장애가 창문 틈을 들여다보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노의 사냥개들이야. 냄새 맡았어. 셋 아니 5. 그리고 그는 목을 움츠렸다. 한 놈. 발이 땅을 밟지 않아. 경공. 그것도 하수의 날쌘걸음이 아니라 공기를 계단으로 딛는 경지. 설아는 검집을 움켜쥐며 호흡을 가라앉혔다. 피가 다시 뜨거워질 조짐. 붕대 아래가 맥박처럼 미세하게 뛰었다. 설안. 연초가 낮게 불렀다. 이름이 칼날의 간지처럼 선명했다. 피는 아직 내 것이어야 해요. 그는 얇게 웃었다. 서두르지 않지. 문이 터졌다. 바람과 함께 그림자들이 쏟아졌다. 선두의 그림자는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찍으며 미소했다. 해골처럼 얇은 얼굴, 매화 비녀 2개. 그의 장이 허공을 한 번 쓸자 방 안에 먼지가 모여 원을 그렸다. 명을 받들러 왔다. 그의 음성이 말처럼 얇게 울렸다. 진의 이름으로. 설아는 검을 반뼘 빼들었다. 등 뒤로 연초의 호흡이 포개졌다. 들숨 셋, 날숨 넷 두 온도가 한 선에서 만났다. 눈발이 문턱을 넘어 바닥에 녹는 소리가 가늘게 났다. 그 소리 위로 심장이 북처럼 아주 단단하게 울렸다. 전조는 충분했다. 칼과 장이 부딪히기 직전 설아는 단전의 귀퉁이에서 차와 열을 끌어올렸다. 피의 길이 얇은 선으로 눈앞에 열리고 있었다. 그 길의 끝에서 진명의 윤곽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사방에서 몰려든 그림자들이 방 안을 채웠다. 발끝으로 바닥을 찍던 선두의 사내가 얇게 웃었다. 그의 장풍은 허공을 2번 비틀며 내려앉았고 공기의 무게가 벽과 천장을 동시에 누르듯 내려왔다. 설아는 눈을 감았다. 피가 뜨거워지려는 순간 심장이 북처럼 두드렸다. 차가운 기운이 단전에서 솟구쳐 올라 뼛속을 휘감았다. 뜨거움과 차가움, 두 온도가 충돌했다. 지금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물러설 수도 없다. 검을 뽑았다.
붉은 검광이 순간 허공을 갈랐다. 등불 없는 방에 빗줄기 하나가 그어졌다. 그 빛은 단순한 금속의 반사가 아니라 혈맥이 불을 토해낸 흔적이었다. 적의 장풍이 그 빛과 부딪혔다. 탁 소리와 함께 먼지가 폭발하며 사방으로 흩날렸다. 벽이 갈라지고 바닥의 항아리가 와르르 깨졌다. 설아는 반보 밀리면서도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패왕의 피. 선두의 사내가 혀를 찼다. 이제야 진짜 냄새가 나는군. 그 뒤에서 또 다른 적들이 달려들었다. 연초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어둠을 가르며 잔상을 남겼다. 마치 눈 속에서 매화꽃이 흩날리는 듯한 궤적. 세 개의 잔상이 동시에 적들의 시선을 잡아먹었고 진짜 검끝은 한 놈의 손목을 꿰뚫었다. 피가 터져나오며 바닥에 어두운 꽃을 피웠다. 장애는 뒷문을 등지고 단도를 꺼내들었다. 그의 무공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칼끝이 닿는 곳마다 치명적인 틈을 찔렀다. 그는 비겁하게 도망가는 상인이 아니었다. 오래 강호를 떠돈 자의 손놀림은 정확했다. 싸움은 점점 좁은 공간을 넘쳐 흘렀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외침, 쇳소리, 피비린내가 뒤섞였다. 설아는 신법을 억눌러가며 검을 휘둘렀다. 패왕혈로 신법은 아직 완전치 않았지만 순간마다 폭발하는 힘은 적들을 압도했다. 문제는 한 번 터질 때마다 혈맥이 역류하며 그의 폐를 찔렀다는 것이었다. 피가 입가에 고였다. 설안. 연초가 외쳤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물러날 수 없다. 그가 버티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버린다. 마침내 선두의 사내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허공을 3번 찍었다. 발끝으로 허를 눌러 공기를 계단처럼 밟아내는 발법. 그 장풍은 허공에 길을 만들며 설안을 향해 덮쳐왔다. 설안은 호흡을 고르고 검을 머리 위로 세웠다. 붉은 빛이 검신을 따라 피처럼 번졌다. 순간 심장이 울컥 뛰었고 그의 몸이 한순간 붉은 기운으로 감싸졌다. 폐열 삼격, 첫 파열. 검이 허공을 세로로 가르자 적의 장풍이 산산조각 났다. 공기가 찢기며 방 안의 등잔불까지 꺼졌다. 한순간 모든 적들이 휘청거렸다. 그러나 대가는 컸다. 설안의 시야가 붉게 번지고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적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선두가 손을 들어 신호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들은 물러났다. 마치 처음부터 시험만 하려던 듯 바람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남은 것은 피비린내와 부서진 가구 그리고 짙은 침묵뿐이었다. 연초가 설안의 팔을 붙잡았다. 무리했어요. 이 신법 몸을 갉아먹습니다. 그는 힘겹게 웃으며 답했다. 갉아먹히기 전에 내가 먼저 삼켜야 해. 장애는 주워든 죽간 조각을 내밀었다. 봐라. 그들이 떠나기 전 일부러 흘린 거다. 죽간엔 2글자가 남아있었다. 진명. 3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글자에 꽂혔다. 강호를 뒤흔드는 더 큰 음모의 문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장애가 손에 든 죽간 조각을 흔들었다. 검게 그을린 나무편에 새겨진 2글자가 등불 대신 방 안의 어둠을 가르듯 도드라졌다. 진명. 설아는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글자에 박혀있는 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진짜 목숨, 진짜 사명, 혹은 진이라는 성을 가진 자의 이름. 어떤 것이든 강호의 흐름을 통째로 흔들어낼 씨앗이었다. 연초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들이 죽간을 일부러 흘리고 갔다면 우리를 이 낚싯줄에 걸어 끌어들이려는 것일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합니다. 걸려도 상관없어. 설안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낚싯줄이 있다면 그 끝엔 반드시 주인이 있다. 난 그 주인을 보아야 한다. 밤의 장터는 이미 사람 그림자가 사라지고 빈 수레와 천막만이 바람에 흔들렸다. 3사람은 창고에서 빠져나와 좁은 뒷길로 몸을 숨겼다. 발자국마다 눈이 뭉개지며 희미한 길을 남겼다. 장애가 앞장섰다. 진명이라는 단서는 동창 쪽 비노객주의 큰 창고에서 이어질 거다. 거기선 환적이 이뤄져. 강에서 온 물건이 육지로 바뀌는 자리.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자가 있을 거야. 연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낚싯줄은 결국 그 창고를 향하고 있군요. 설아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내심을 다잡았다.
패왕 혈로신법의 불완전한 폭주가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옆구리의 열기가 붕대 너머로 번지고 심장은 제멋대로 북을 두드리듯 요동쳤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패왕가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길은 결국 피로 열릴 수밖에 없었다. 동창은 강둑을 따라 이어진 창고들의 집합이었다. 밤바람에 얼어붙은 물결이 부서지며 작은 파편들이 부딪혔다. 곳곳에 매와 문양의 깃발이 세워져 있었다.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듯 했지만 사실상 이곳은 이미 우리 손아귀라는 선언이었다. 창고 앞에는 비노객주의 상단원들이 삼삼오오 지키고 있었다. 겉보기엔 장사꾼이지만 눈빛과 발끝은 무인의 그것이었다. 장애가 혀를 찼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를 쓰러뜨리고 흔적을 남기든가 아니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주든가. 연초가 설안을 바라봤다. 이럴 땐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설안은 미소도 없이 대꾸했다. 낚싯줄은 이미 드리워졌다. 그들이 우리를 부르려는 게 사실이라면 곧 무언가 움직이겠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고 안쪽에서 호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수문장이 서로 눈을 마주친 뒤 동시에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중앙의 큰 문이 스스로 열렸다. 바람이 흘러나왔다. 붉은 등불 수십 개가 안쪽에서 켜졌다. 그 불빛은 피처럼 붉고 무언가를 기다리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들어오라는 거군. 연초의 손이 검집을 스쳤다. 그래. 설아는 발을 내디뎠다. 들어가서 확인하자. 그 끝에 진명이 있든 또 다른 함정이 있든. 창고 안은 의외로 고요했다. 거대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수레 수십 대가 놓여 있었고 수레마다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그 덮개 틈으로는 빛나는 검신, 낯선 쇠창, 심지어는 서역식 장창까지 보였다. 강호의 무기들이 모두 여기 모였군요. 연초가 놀란 듯 속삭였다. 그때였다. 창고 안쪽 단 위에 사람이 걸어 나왔다. 푸른 비단 도포를 두른 자, 흰 가면을 쓴 얼굴. 그 가면의 이마에는 자가 붉게 새겨져 있었다. 설안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 자가 손을 들어올리자 사방의 상단원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었다. 패왕가의 잠불이여. 너의 피가 필요하다. 가면 뒤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너의 길은 피로 닦아야 완성된다. 넌 그 길의 초석이다. 설아는 검을 뽑으며 대답했다. 내 피를 바친다면 그건 내가 죽을 때뿐이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상단원들이 파도처럼 몰려들었다. 설아는 검을 휘둘러 그 물결을 갈랐다. 빙설십 삼식이 차갑게 터져나오며 눈발 같은 검광이 허공을 가르렀다. 그러나 수가 너무 많았다. 한 놈을 베어도 세 놈이 이어 달려들었다. 연초의 검은 그림자처럼 춤췄다. 그녀는 잔상으로 적들의 시선을 빼앗고 진짜 검끝으로 급소만을 찔렀다. 장애는 기둥 사이를 오가며 짧은 칼로 적들의 손목을 베어 무기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중심은 언제나 설안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모든 공격이 그에게 향했다. 혈맥이 불완전하게 폭주하며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혈로는 내 것이고 내 걸음은 내 의지다. 그 순간 단 위에 이 두 손을 들어올렸다. 창고 안의 공기가 울컥 끓어올랐다. 사방에서 무기들이 덜컹거리며 동시에 흔들렸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설아는 이를 악물었다. 이게 내가 말하는 진명의 힘인가? 은 차갑게 웃었다. 패왕의 피가 더해져야 완성된다. 설아는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붉은 기운이 검신을 타고 솟구쳤다. 혈맥이 다시 불타올랐다. 몸은 비틀렸으나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로웠다. 그렇다면 그의 목소리가 창고를 울렸다. 피는 내가 삼킨다. 붉은 검광이 다시 허공을 갈랐다. 붉은 등불이 떨렸다. 진명의 손짓 하나에 수레마다 세워둔 창과 검이 일제히 덜컹거렸다. 쇠가 서로를 불러당기는 듯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깔렸다. 철분의 비린내가 혀끝으로 밀려왔다. 설아는 심호흡을 길게 뱉었다. 들숨 넷, 멈춤 둘, 날숨 넷. 차가운 기운이 단전 밑바닥에서 일어나 뼛속을 타고 돌았다. 곧이어 그 차가움 위로 뜨거운 혈기가 얇은 불꽃처럼 올라붙었다. 두 온도가 붙들고 당기는 순간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폐열 삼격, 둘열혈. 그가 낮게 읊조리며 검을 세웠다. 붉은 기운이 검신을 타고 번개처럼 솟아올랐다. 창고 천정의 들보가 일제히 삐걱 울었고 등불 셋이 퍽 꺼졌다. 붉은 선 하나가 허공을 가르자 진명이 만들어낸 샘물 같은 그물이 소나기에서 미끄러지듯 풀렸다. 상단원 둘이 그대로 튕겨나가 기둥에 처박혔다. 과연 가면 뒤에 목소리가 낮게 웃었다. 불을 얻은 피. 너는 누구냐? 이름 뒤에 숨어 말하지 마라. 설한이 묻자 진명은 대답 대신 단 위에서 한 발 내려섰다. 발끝이 바닥을 찍는 순간 보이지 않는 파문이 사방으로 번졌다. 창고 바닥에 흩어진 모래와 쇳가루가 그 파문을 타고 원을 그렸다. 파문 중심에서 진명의 장풍이 솟았다. 허를 눌러 실을 끌어내는 허무팔식. 설한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스승의 손맛, 손목각도, 팔꿈치의 회전, 장심의 빈자리까지 똑같았다. 가슴 속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피를 지키려면 과거를 버려라. 진명의 목소리가 가면에서 울렸다. 혹은 피를 따르려면 과거를 삼켜라. 장풍과 검광이 부딪혔다. 공기가 찢어지며 술의 덮개가 찢겨나가 무기들이 쏟아졌다. 쇠비늘 같은 반짝임이 한꺼번에 눈앞을 덮쳤다. 설한은 오른발로 비스듬히 뒤를 긁고 왼 어깨를 반치 열어 빙설 13식 쇠안. 차가운 힘을 아래로 깔아적의 장심을 얼리듯 눌렀다. 장과 장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성애가 생겼다가 곧 붉은 빛에 녹았다. 설한. 연초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왔다. 그녀의 검은 잔상을 셋, 다섯으로 늘려 창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꿰었다. 잔상이 적들의 시선을 잡아먹는 동안 진짜 검끝은 가면의 옆턱을 슬쩍 스쳤다. 흰 가면의 가장자리에 머리카락 한 올이 내려앉았다. 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진명의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돌아갔다. 재빠르군 영가의 아이. 진명이 이름을 불렀다. 연초. 연초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내 이름을 아는 자가 많아졌군요. 강호는 이름을 통해 피를 부른다. 말이 끝나자마자 바닥 밑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창고 하부에 숨겨둔 화약통. 누군가 이미 심지를 붙인 모양이었다. 쇳가루에 불씨가 닿으면 공기마저 불이 된다. 장애가 욕설을 삼키듯 외쳤다. 불이 붙는다. 나가야 해. 진명의 손짓이 한 번 더 내려갔다. 들보 위에서 화살비가 퍼부었다. 강목에 박힌 화살촉이 튕겨나오며 불꽃을 뿜었다. 창고 안은 순간 붉은 연기와 뜨거운 바람으로 가득 찼다. 시야가 흐려지는 찰나 설한은 심장의 고동을 끌어모았다. 지금이다. 불을 잡아먹어라. 패왕 혈로신법이 한 차례 더 몸을 통과했다. 붉은 기운이 피와 한기에 살짝 눌려 균형을 잡았다. 그는 검을 허리 높이에서 수평으로 돌려 불과 바람의 목을 베듯 한 칼을 그었다. 불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그 틈으로 연초와 장애가 몸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진명이 두 번째 파문을 올렸다. 이번엔 울림이 바닥이 아니라 천정을 타고 돌았다. 오래 묵은 기와 진흙이 우수수 떨어지며 비처럼 쏟아졌다. 설한의 어깨가 그 진흙을 맞고 잠깐 흔들렸다. 그 틈을 진명이 기다렸다는 듯 파고들었다. 장심이 비어있고 팔꿈치가 허를 긁는다. 허무팔식의 속살. 정면으로 받으면 부러진다. 설한은 어깨를 낮게 빼며 검집으로 그 장심을 비껴받았다. 손목뼈가 저리게 울렸다. 피가 입안에서 철맛으로 퍼졌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허공에 얇은 선을 그렸다. 붉은 기운이 그 선 위에 올라타 미끄러졌다. 파열. 짧고 낮게 그러나 분명히. 검끝에서 터진 붉은 파열이 진명의 장풍을 갈기갈기 찢었다. 가면이 반치 정도 뒤로 젖혀졌다. 흰 가면 밑으로 드러난 턱선 익숙한 선이었다. 오래된 그림자와 겹치는 선. 설한의 숨이 어긋났다. 너 설마. 이름은 나중이다. 진명의 말을 잘랐다. 가면을 고쳤으며 뒤로 미끄러졌다. 발끝이 바닥을 찍더니 몸이 공중을 한번 접었다. 기둥을 딛고 어둠으로 흩어지는 동작. 사라지는 보법 옛 스승이 자주 보여주던 뒤처리의 걸음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화약통이 마침내 불길에 닿았다. 창고의 한켠에서 폭음이 일었다. 타는 바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장애가 욕지기를 삼키며 외쳤다.
나가. 늦으면 매장된다. 연초가 등불 하나를 잡아 던졌다. 들보와 들보 사이에 걸린 쇳줄이 보였다. 그녀는 잔상으로 쇳줄을 3번 쳤다. 첫 칼이 매듭을 끊고 둘째 칼이 내려오는 화살통을 비켜내며 셋째 칼이 앞문의 빗장을 잘랐다. 문이 바람에 밀려 벌컥 열렸다. 외기가 한 번에 쏟아들며 불길이 뒤로 빨려들었다. 설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불이 등 뒤에서 허리를 핥았다. 바람과 붉은 빛, 쇳내와 탄내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다. 문턱을 넘는 순간 귓속이 먹먹해졌다. 뒤에서 또 한 번 꽝 울음이 창고를 뒤틀었다. 눈밭에 몸을 던지자 온몸의 열기가 한 번에 빠져나갔다. 겨울의 냉기가 폐를 꿰뚫었다. 잠깐 시야가 하얗게 비었다. 귀 한쪽에서 윙하고 벌레 소리가 났다. 연초가 그의 어깨를 껴안아 굴렸다. 불길에 재가 두 사람 위로 후두두 떨어졌다. 정신 차려요. 연초의 손끝이 그의 흉골 위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둘, 셋 지압이 심장의 박자를 눌러 수습했다. 그녀가 소매를 찢어 그의 입술에 피를 닦아주었다. 향이나 기름이 아닌 사람의 체온이 가까웠다. 숨이 마주 닿았다. 차갑고 따뜻한 온도가 섞였다. 잠깐, 아주 잠깐 눈발이 둘 사이로 떨어졌다가 녹았다. 괜찮다. 설한이 거칠게 숨을 뱉었다. 살아있지. 살아있음과 멀쩡함은 다릅니다. 연초의 눈매가 단단했다. 오늘의 불은 삼켰지만 다음 불은 더 클 거예요. 장애가 눈밭을 기어 올라왔다. 팔뚝에서 피가 흘렀다. 그는 입에 물었던 가는 대나무 빨대를 떼어 보였다. 그 안에 말아넣은 종이 쪽이 젖어 있었다. 들보에서 건졌다. 불 붙기 전에. 비노동창 환적표의 절반이야. 그는 종이를 털어 연초에게 건넸다. 글자들은 반쯤 번졌지만 읽을 수 있었다. 동창 제3창 미시. 매화오도 북로서로 남로수로 내로. 인수진. 마지막 글자의 아래 획이 반쯤 지워졌다. 진. 진무일 수도 진어일 수도 진명일 수도 있었다. 설한의 손이 종이 쪽을 더듬다가 멈췄다. 종이 끝에 익숙한 점액이 있었다. 글자의 숨. 스승의 필. 어릴 적 저녁마다 덧배우던 서체. 획의 시작을 숨기고 끝에서 숨을 여미는 습. 눈앞의 불길 대신 옛날의 등잔불이 어른거렸다. 진명.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 하나의 이름일 수도 많은 이름의 그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장애가 물었다. 이제 어디로? 연초가 주변을 살폈다. 사방에서 광군의 징소리와 호각 소리가 번졌다. 비노의 사냥개들이 다시 모여드는 중이었다. 그녀는 장애의 팔에 단단히 붕대를 감아주고 설한을 바라봤다. 숨어야 해요. 그리고 치유. 패왕 혈로신법을 더 밀어붙이면 당신 몸이 먼저 탄다. 설한은 눈을 감았다 뜯었다.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맥이 한 번 지나갔다. 도망은 못한다. 하지만 물러서 숨을 고를 수는 있지. 은신처가 하나 있어요. 연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연가의 옛 객잔. 지금은 문 닫힌 이름뿐인 집. 거기라면 눈과 바람이 대신 지켜줄 거예요. 셋은 산길을 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등 뒤에서 창고가 무너지는 소리가 몇 번 더 울렸다. 붉은 기류가 하늘을 적셨다가 바람에 찢겨 흩어졌다. 밤은 더 깊어졌다. 연가의 폐객자는 사너리 바람골을 끼고 서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작은 종이 바람에 미세하게 소리를 냈다. 안뜰의 우물은 반쯤 얼어 있었고 창틀에는 오래된 종이꽃이 말라붙어 있었다. 연초가 먼저 들어가 재를 털고 등잔을 밝혀 미미한 빛을 만들었다. 앉아요. 그녀가 부엌에서 작은 약주머니를 들고 나왔다. 내복초, 황금, 백봉령, 쇠웅, 군더더기 없는 배합. 그녀는 손끝으로 설한의 늑골 사이를 짚었다. 손가락 3개가 동시에 눌리며 그의 숨이 짤막하게 끊겼다. 아픔이 아닌 박자를 맞추는 느낌. 피가 역류하던 자리가 방향을 바꾸었다. 이 신법은 불을 일으키고 불은 피를 끌어올려 맥을 두드려요. 허를 잘못 누르면 실이 엇나가고 실이 엇나가면 심장이 먼저 지쳐요. 연초가 시선을 낮게 떨구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촛불의 떨림과 겹쳐 들렸다. 설아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들숨에 차가움이 들어오고 날숨에 미약한 열이 빠져나갔다.
심장의 북이 아니라 장구처럼 더 섬세한 박자로 울렸다. 잠깐 고요가 둘 사이의 공기를 채웠다. 창밖에서 눈이 처마를 스치며 떨어졌다. 빛이 얇게 흔들리며 그녀의 옆 얼굴을 스쳤다. 흉터 하나 없는 매끈한 선. 그는 불길 속에서도 끝내 흐트러지지 않던 그녀의 검선을 떠올렸다. 말 대신 설아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감사와 다짐이 한 번에 실린 동작. 장애가 기침을 하며 웃었다. 한밤중에 연가객잔에서 피를 말리고 있다니 소문 하나 만들기에 그럴싸하네. 연초가 눈을 흘겼다. 입을 닫아요. 닫을게. 장애는 창가에 기대며 종이 쪽을 던졌다 받았다. 대신 내일 새벽 전에 움직여야 해. 비노는 자기 창고가 탄 걸 그냥 넘기지 않아. 설안이 눈을 감고 낮게 대답했다. 그래. 새벽 전 한 번 더 피를 얹자.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나무가 아주 가늘게 긁히는 소리가 났다. 바람이 아니었다. 보폭 하나 숨 하나. 경공의 그림자가 처마 끝을 스쳤다. 연초가 즉시 등잔을 덮었다. 방이 어둠에 잠겼다. 설아는 검집을 쥐었다. 들숨 셋, 날숨 넷 둘의 호흡이 포개졌다. 문틀 너머에서 낮고 매끈한 목소리가 흘렀다. 폐왕가의 아이 아직 살아있느냐? 그 목소리의 안쪽에 너무도 익숙한 울림이 숨어 있었다. 해질녘 마당, 등불 2개, 장막 뒤에서 들리던 음성. 설안의 심장이 순간 박자를 놓쳤다. 스승. 문 밖의 기척이 미세하게 웃었다. 스승이든 진명이든 이름은 바람처럼 바뀌지. 나무 문이 끽하고 밀렸다. 어둠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왔다. 설아는 검을 반뼘 뽑으며 몸을 틀었다. 연초의 손끝이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가며 아주 가볍게 지금은 베지 마라고 말했다. 문틈 사이로 흰 가면의 아래 턱이 비쳤다. 그리고 가면의 이마 붉은 일액. 낚싯줄의 끝을 보러 왔다. 문밖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내일 새벽 동창의 5길 가운데 내로에서 기다리마. 내 피로 길을 완성하자. 발자국 소리가 눈 위에서 사라졌다. 한 번, 2번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연초가 등잔을 다시 켰다. 미약한 빛이 셋의 눈동자를 스쳤다. 장애가 이를 갈았다. 덫이다. 덫이어도 가야 한다. 설안이 천천히 일어섰다. 몸이 흔들렸으나 눈빛은 도리어 맑았다. 낚싯줄을 끊으려면 끝을 잡아당겨야 하니까. 촛불의 불꽃이 작게 흔들렸다. 바람은 없었다. 따만 새벽이 가까웠다.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산허리의 바람은 이미 차갑게 날카로워져 있었다. 연가의 패객잔을 빠져나온 설안과 연초, 장애의 발걸음은 눈길 위에 길게 흔적을 남겼다. 내로라 했지. 설안이 낮게 중얼거렸다. 진명이 우리를 불러낸 곳이 내로라면 5길 가운데 가장 깊고 은밀한 길이겠지. 연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로는 바깥길과 달라요. 성벽 밑으로 이어진 땅굴 같은 지형. 물길과 바람길이 엇갈려 한번 들어가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장애가 입술을 깨물며 덧붙였다. 그리고 거긴 비노의 수송로 중에서도 가장 큰 고기만 잡히는 그물망이지. 우리를 불렀다는 건 벌써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야. 세 사람은 내로의 입구에 다다랐다. 얼어붙은 강줄기가 골짜기 안으로 흘러들어가며 굽이쳤다. 그 아래로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물길과 눈길이 한데 섞여 발을 잘못 디디면 곧장 낭떠러지로 떨어질 듯 했다. 설아는 눈길 위에 검을 꽂았다. 날이 반쯤 눈에 박히며 붉은 빛이 아주 희미하게 번졌다. 신법이 아직도 몸속에서 들끓고 있었다. 오늘 끝을 본다. 그 말에 연초가 시선을 곧게 맞췄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있었다. 내가 곁에 있어. 피의 길을 걷더라도 혼자 가지 마시오. 순간 바람이 휙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얽었다. 아주 짧은 찰나였으나 피비린내 속에서 피어난 작은 온기가 서로를 묶어주었다. 내로 안쪽은 이미 적들의 그림자로 가득했다. 매화문 무사들이 사방에 도열했고 그 중심에는 흰 가면의 진명이 서 있었다. 가면의 이마에 새겨진 자가 붉게 빛나며 새벽빛을 대신했다. 왔구나. 진명의 목소리는 낮고 울렸다. 패왕의 피. 내가 걸어온 발자국은 모두 이곳으로 이어졌다. 이제 선택하라. 과거를 삼켜 피의 왕이 되든지
아니면 오늘 여기서 피로 사라지든지. 설아는 대답 대신 검을 뽑아들었다. 피가 손등에서 튀듯 솟았다. 그 피가 검신을 타고 흘러 붉은 선을 그렸다. 나는 내 길을 간다. 피를 마셔도 피를 토해도 그것은 내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진명의 손이 허공을 그었다. 순간 사방의 무사들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검광, 창빛, 도끼날이 파도처럼 몰려들었다. 설아는 심장의 고동을 끌어모아 외쳤다. 태열삼격, 셋혈아. 붉은 빛이 폭발하며 눈밭 위를 불로 물들였다. 한순간 눈이 녹아 피처럼 번졌다. 진명의 장풍과 붉은 검광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천지가 울렸다. 붉은 빛이 내로의 좁은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눈은 한순간에 녹아 붉은 웅덩이로 변했고 피와 불이 섞인 김이 증기처럼 솟아올랐다. 매화문 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러나 쓰러진 자의 자리를 곧 또 다른 무사가 메웠다. 더 끌어내라, 패왕의 피여. 진명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장풍이 사방을 휘몰아 적들의 검과 창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꿰어올린 인형처럼 무기들이 스스로 날뛰었다. 설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신법을 억눌러도 억누를수록 몸속 피가 불길처럼 치솟아 내장을 태우는 듯했다. 붕대 너머로 새 피가 흘러나와 옷자락을 적셨다. 연초가 재빠르게 뛰어들어 적 둘의 목을 베고 그의 곁에 붙었다. 설안, 더 쓰면 몸이 무너집니다. 버티지 말고 나와야 해요. 아직은. 그의 눈빛이 피처럼 번졌다. 아직은 물러설 때가 아니다. 그의 검끝이 허공을 3번 그었다. 첫 선은 눈처럼 차갑고 두 번째 선은 피처럼 붉었으며 세 번째 선은 바람처럼 날카로웠다. 세 선이 합쳐져 붉은 폭풍이 되어 진명에게 몰려들었다. 가면이 흔들렸다. 진명이 손바닥을 펼쳐 장풍을 막아냈지만 그 순간 가면의 한 귀퉁이가 깨졌다. 흰 가면 아래로 드러난 눈매 차갑지만 동시에 낯익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설안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 눈빛. 연초도 숨을 삼켰다. 설마. 진명은 곧장 가면을 고쳐 썼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눈빛은 설안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검을 쥐는 법을 가르쳐주던 손길, 허공을 짚으며 허를 짚으면 실이 따른다라던 음성, 그 모든 것이 겹쳐졌다. 스승 진어자. 설안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진명이 짧게 웃었다. 스승이든 원수든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피가 곧 이름이다. 그의 장풍이 다시 밀려왔다. 설안은 검을 겨우 맞세웠지만 충격이 온몸을 흔들었다. 무릎이 눈밭에 박히며 눈물이 맺히듯 피방울이 떨어졌다. 연초가 그를 부축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설안, 당신이 무너지면 여기서 끝이에요. 버티지 마요. 나와 함께 살아야 해요. 그러나 설안은 피를 토해내며 웃었다. 이 몸이 무너져도 심장은 아직 타오른다. 붉은 기운이 다시 그의 검으로 스며들었다. 불완전한 신법의 세 번째 격혈화가 폭주하며 불길처럼 몸을 감쌌다. 피가 불꽃이 되어 타올라 그의 발밑에서 눈이 재로 변했다. 진명은 잠시 멈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패왕의 길. 하지만 끝은 내가 아니라 내가 삼키겠다. 설아는 가쁜 숨을 고르며 일어섰다. 시야는 붉게 물들었지만 그 안에서 오직 하나만이 또렷했다. 가면의 틈 사이로 스승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는 얼굴. 스승이든 진명이든 그가 피 묻은 검을 들었다. 내 앞에 선다면 베겠다. 붉은 빛과 어둠이 다시 충돌했다. 네로의 새벽은 이제 피와 불로만 물들어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네로의 하늘을 찢었다. 설안의 검끝에서 터져나온 혈화가 불길처럼 치솟아 적들을 태웠다. 매화문 무사들이 비명조차 내지르지 못한 채 무너졌다. 그러나 그 불길은 설안의 몸을 삼키는 족쇄이기도 했다. 심장은 북처럼 요동쳤고 혈맥은 제멋대로 불을 뿜었다. 뜨거움이 뼈와 살을 갈라내며 시야는 점점 붉게 물들었다. 그는 검을 쥔 채 버텼지만 발밑이 휘청거렸다. 멈춰라, 설안. 연초의 목소리가 피비린내 속을 뚫고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엔 깊은 절망이 비쳤다. 이대로면 당신 몸이 먼저 타버려요. 설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멈출 수 없다. 지금 멈추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그때 진명이 장풍을 모아내며 전진했다. 허공이 일그러지고 바람이 칼날처럼 갈라졌다. 그의 장심이 허를 눌러내자 눈발이 모두 증발해버렸다. 봐라. 내 불은 이미 너를 삼키고 있다. 패왕의 피라에도 결국은 제가 될 뿐이다. 진명의 장풍이 설안의 가슴을 직격했다. 붕대가 찢어지며 피가 폭발하듯 튀었다. 설안의 몸이 허공에서 한 바퀴 돌아 눈밭에 처박혔다. 입술 사이에서 피가 줄줄 흘렀다. 손에 쥔 검마저 눈 속에 반쯤 묻혔다. 설안. 연초가 비명을 삼키듯 외쳤다. 그녀는 곧장 몸을 날려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진명의 두 번째 장풍이 터져나왔고 그 기류가 그녀의 어깨를 찢었다. 피가 허공에 흩날리며 눈송이와 섞여 붉은 꽃잎처럼 흩어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검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눈밭에 두 발을 깊이 박았다. 온몸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설아는 내 뒤에 있다. 그를 뵈려면 먼저 나를 베어야 한다. 순간 바람이 고요해졌다. 진명조차 일순간 장을 멈추었다. 설아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앞에서 피를 흘리며 흔들림 없는 자세로 버티고 있는 그녀. 붉은 눈발이 그녀의 어깨 위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섞여 사라졌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답이 눈앞에서 피로 새겨졌다. 그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끌어모았다. 심장이 비명을 지르듯 울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연초 물러서라. 이건 내 길이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부짖듯 흔들렸다. 패왕의 혈로가 피의 길이라면 나도 그 길 위에 서겠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살아. 그러니 함께 걸어라. 그 말은 피와 불을 뚫고 설안의 가슴에 꽂혔다. 그의 손이 다시 검을 움켜쥐었다. 붉은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불길이 아닌 맑은 힘이 솟구쳤다. 폭주하던 신법이 잠시나마 고요를 되찾았다. 그는 무너져 있던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연초가 그의 어깨를 붙잡아 지탱했다. 두 사람의 숨이 겹쳐지고 두 심장이 같은 박자를 울렸다. 진명이 다시 손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엔 설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붉은 불이 아니라 피와 한기가 균형을 이룬 빛. 이제야 피와 불이 하나가 되었군.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패왕 혈로신법, 진정한 첫걸음이다. 붉고 차가운 기운이 동시에 폭발했다. 네로의 골짜기는 빛으로 가득 차고 새벽의 어둠은 피와 불 사이에서 갈라졌다. 하늘이 붉고 푸른 빛으로 뒤섞였다. 네로의 골짜기, 눈과 피와 불길이 한데 섞인 그곳은 더 이상 현실의 땅이 아니었다. 설안의 검끝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이 진명의 장풍과 맞부딪히며 공기를 갈라냈다. 폭발음이 몇 번이나 연달아 울렸고 바위들이 깨져나가 사너리가 흔들렸다. 매화문 무사들은 감히 그 안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멀찍이서 무릎을 꿇은 채 숨을 죽였다. 연초는 설안의 어깨를 지탱한 채 검을 세워 두 번째 파도를 막았다. 그녀의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눈밭을 적셨지만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설안이 낮게 내뱉었다. 함께 서 있구나. 당신이 서 있기에 나도 서 있소. 짧은 대화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더 많은 말이 불타고 있었다. 진명이 움직였다. 그의 가면에 다시 균열이 가며 붉은 자가 흔들렸다. 패왕의 피여. 내가 불완전하리라 생각했는데 그 여인의 손길이 내 불을 가다듬는구나. 그의 장풍이 마지막으로 휘몰아쳤다. 설아는 온 힘을 짜내 검을 세워 맞받았다. 붉은 빛과 푸른 서리가 뒤엉켜 순간 세상이 두 색으로 갈라졌다. 꽝! 굉음과 함께 바위 절벽이 무너졌다. 피와 눈이 함께 흩날리며 네로의 바람이 거대한 소용돌이로 휘몰아쳤다. 먼지가 거치고 나자 진명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대신 바위 위에 가면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다. 깨진 가면의 조각, 그 안쪽엔 분명 스승 진화자의 글씨체로 새겨진 작은 문양이 있었다. 설아는 무릎을 꿇고 가면 조각을 쥐었다. 손바닥에 피가 묻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스승이든 원수든 그가 내 앞에 선다면 반드시 밝혀낸다. 연초가 그의 손을 덮었다. 설안,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마시오. 피의 길이라 해도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굳세고 따뜻했다.
설아는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장애가 다가왔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진명은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니다. 네로의 길은 5이라 했지. 오늘은 한 길이었을 뿐. 남은 길에도 그놈의 발자취가 숨어 있을 거다. 설아는 붉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의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나자. 그러나 피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호가 숨기려는 진실,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네로의 결전은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피와 불로 물든 새벽, 설아는 패왕의 후예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함께 걸어주겠다고 맹세한 여인이 있었다. 눈발 사이로 떠오른 태양빛이 붉게 번졌다. 그것은 마치 패왕의 혈로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의 서곡 같았다.